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단기 종목 그리고 중장기 종목들 하나씩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단기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 오늘 안인기 파트너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가져오셨고 이광무 파트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가져오셨습니다. 자, 지금 잡는다면 이제 뭘 잡을까? 이 두 개가 좀 당연히 시장이 낙폭가대 반등 나오면 네. 코덱스 레버리지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LG엔솔이 보면 지난 금요일도 올랐고요. 네. 오늘도 약간 빠진 정도.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 힘을 보면 또 LG엔솔이 좋고 둘 다 매력이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이 더 먼저 갈까요? LG엔솔 어떤 부분 보고 계신가? 이 종목이 가면 안혜기 대표님의 레버리지가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둘 다 올라갈 겁니다. 네. 아, 네. 어떤 좋습니다. 다 같이 오르지만. 그게 단가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한 포인트는요.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안정감이거든요. 미국도 또 우리나라도 주요 기업의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 문매를 상당히 오랫동안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 네.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 캐즘에 대한 키워드는 결국에는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도 추후에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오늘 제가 주문받은 거는 기술적 반등.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볼까? 실적. 그래서 오늘 대표 주자였던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LG엔솔 최근에 어쨌든 시장 대비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어쨌든 시장 반등 나오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시장 대비 2배짜리니까 네, 수익률이 얘가 더 빵빵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현재 뭐 상호관세 우려, 또 보복관세에 대한 우려,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미국 먼저 빠졌고 아시아권 같이 빠졌고 지금은 단기, 중기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길적 반등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레버리지 사실 약간 공격적인 시장 반등을 좀 기대해보는 전략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 한 번 더 빠지면 완전 진짜 빅 매수의 찬스로 보시고요. 저는 내일장에서 일단 시장이 한 번 정도 대반등 나올 수 있는 길적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레버리지는 현재 가격이 13,195원 정도인데요. 14,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오늘 장대목 나온 구간까지는 일단은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량 모으시는 전략도 유효하다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지금 위치는 네,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 빠지면은 2배 마이너스 나는데라고 생각할 수 네. 있지만 조금 분할 매수로 난 대응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접근하기에 가장 만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좋습니다. 또 2배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두 가지 단기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중장기 종목들도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종목 저가 매수의 기회다,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 안인기 파트너는 한국전력 가져오셨고요. 이광무 파트너는 한화오션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좀 뭐 시장 위기는 개다, 위기는 개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위기 때 좋은 주식도 싸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네. 일단 이광무 파트너께서는 하나오션이 곧 기회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게 본 이유가 있을까요? 중장기로 이제 종목을 선택한다라면은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먹거리, 성장성이 있어야겠죠. 특히나 이제 조선 업황에 대한 수주나 아니면은 발주에 대한 모멘텀은 실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당연할 것 같고, 근데 조선 업황에서 가장 큰 기대감은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함성과 같은 특수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거든요. 일단 하나오션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미 함선에 대한 MRO 시장을 좀 개척해 나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선전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 함선에 대한 해체 작업을 했다라면은 나중에 조립 과정이라든지 개발 기능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조선업에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었던 새로운 시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과 같은 시장에서 빠진다라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모아가 보자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찌 본다면 하나오션은 위기를 기회로라는 관점인데, 네. 자 한국전력은 사실 조금 상반된 종목이거든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기 그쵸. 때문에 이번에 장이 폭락할 때는 얘가 지금 상대적으로 선방을 네. 했는데 이러다가 장이 다시 올라가면 이쪽 힘 빠지는데 이거 지금 중기라고 가져오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실적이 나빠졌다가 이제 좋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실적의 상승에 대비해서 주가는 못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는 매출 증가, 또 원가율 감소로 인한 흑자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30조 원대까지 영업이익 적자 나왔던 기업이 작년에 8조 3천원 흑자 나왔고요.
올해는 13조 원대 이상권대까지 흑자가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 공격적으로 매수가 좀 가담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전력은 뭐 원전에 대한 뭐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네. 그다음에 본계약 체결 기대감이죠. 그다음에 뭐 산업용 또 주택용 전기 판매 증가에 전기료 인상까지 수혜가 있는데 최근에 다른 쪽의 종목들에 비해서 덜 빠졌다는 것은 메이저들이 꽉 쥐고 있다는 점이고 실적 대비 적정 평가를 받는다면은 저는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28,000원대까지 현재 구간에서 한 25%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연출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고점 마디도 저는 넘어가는 것으로 약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은 좀 지루하고 좀 재미없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급이 좋고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급과 저평가적인 측면에서도 중장기 종목에 저평가할 만한 게 없죠. 그렇게 해서 한국전력 살펴봤고요. 하나오션까지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채팅창에서 뭐 내일은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들 조금씩 그래도 몇 분이 해주고 계신데 우리 안인기 파트너님, 네. 이럴 때 또 필요한 전략, 뭐 못다한 이야기에서 조금 해주실 거 있을까요? 일단은 공개 방송 한번 지금 진행하면서요. 지금 시장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저는 완전 저점을 이제 찍고 다시 한번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잠시 후 8시 50분부터 해서 또 이제 60일 전에 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6월 3일 예정인데요. 네. 대선 앞둔 정책주들, 일자리, 또 저출산, 그다음에 교육 등등에 관련된 정책주 한번 총정리해 드리는 시간 잠시 후에 한국연휴 TV 온라인 방송 통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차트 볼 때마다 제가 또 궁금했던 건데 네. 그 밑에 외국인 기관 수급 이렇게 세팅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도 선물로 준비하셨다고. 어유 눈썰미가 좋으세요.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전문가용 HTS 세팅의 정석 VOD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차트,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주도주 세팅하는 방법들 제가 VOD 한 10여 분에 담아가지고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23490-4428번 전화 돌리셔가지고 받으시면서 또 저랑 같이 시원한 계좌 상승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뷰노 차트를 볼 때 살짝 그게 보여서 질문을 네.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이광무 파트너님도 어떤 선물 준비하셨을까요? HTS 설정 끝나고 나면은 네. 타점에 대한 교육 강의 들으시면은 금상첨화입니다. 네. 제 교육보다 안인기 대표님의 교육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교육까지 들으시면은 아마 주식 공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꼭 두 사람의 교육 강의를 모두 다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태원 파트너의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의 기사를 미리 보는 시간, 미리 보는 환경의 서효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가 급락하는 블랙 먼데이가 연출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5% 넘게 하락했고 다른 아시아 주요국 낙폭은 더 컸는데요. 공포에 따른 툼에 이른바 패닉셀이 나오면서 대만 자취한 지수는 9.7%, 홍콩 항생 지수는 13% 넘게 급락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집행하겠다고 밝혔고 중국 정부도 통화 완화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중국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인민일보는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특별국채 발행 등 내수 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은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만큼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일본은 추경을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앞서 일본은 24%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았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만은 22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기금 투입을 준비하고 있고 호주는 피해 기업에 총 10억 달러를 무이자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각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 마켓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세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자산 피난처 찾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와 엔화, 인버스 ETF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먼저 서학개미들은 올해 1분기 미국 국채 28억 달러가량을 순매수했고 이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수록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미 국채 가격은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엔화가 오늘 장중 100엔당 1,010원대를 돌파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엔화로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엔화 노출 미국 장기채 ETF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수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미국 테크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일었고 최근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내일 나올 기사 미리 살펴봤는데요. 하루빠른 소식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한경의 서효원이었습니다.